와일드 터키 오스틴 니콜스 아카이브 골드 포일 에디션 16년. 이거 하나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GS25에서 겨우 하나 구해서 오늘 받아왔습니다. 가격은 64만원, 숙성은 16년이고 도수는 60도입니다. 국내에 들여온 물량도 약 2,000병 정도라고 합니다. 촬영을 하려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옛날 골드 포일이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꽤 유명한 올드 보틀인데 이번에 나온 술이 바로 그 골드 포일을 다시 만든 제품입니다. 저도 실제로 하나 구하는데 쉽지 않았는데 이게 단순히 물량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찾을 만한 이유가 있는 술인지 오늘 직접 마셔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금색 포일을 써서 골드 포일이라고 하나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봤더니 19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쯤에 와일드 터키에서 12년 숙성 110 프루프 제품이 나왔습니다. 병 쪽에 금색 포일이 들어가 있고 지금은 사람들이 이걸 치지 골드 포일, 줄여서 CGF라고 부릅니다. 치지 골드 포일이라는 이름도 공식 제품명은 아니고 나중에 붙은 별명입니다. 뜻은 대충 촌스러운 금박 정도라고 합니다. 이름만 보면 좀 웃긴데 오래된 와일드 터키를 찾아보면 이 제품의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체리나 콜라 같은 진한 느낌하고 오래 숙성한 버번에서 나오는 오크 풍미 때문에 옛날 와일드 터키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평가가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이번 골드 포일 16년도 바로 이 제품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옛날 골드 포일은 12년 숙성입니다. 이번 제품은 16년입니다. 그대로 다시 만들 거면 왜 12년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서 찾아봤더니 당시 미국 버번 시장하고 관련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쯤에는 지금처럼 버번이 잘 팔리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버번을 찾는 사람이 줄면서 창고에 원액이 많이 남았고 그러다 보니 그 원액들이 계속 숙성됐습니다. 술은 만들어 놨는데 잘 안 팔리다 보니 숙성 연수보다 오래된 원액들이 많이 생겼고 당시 12년 골드 포일에도 17년이나 18년처럼 더 오래 숙성한 원액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벨에는 12년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제품 안에는 그보다 훨씬 오래된 원액도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나니까 이번 제품을 왜 16년으로 만들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옛날 골드 포일 숫자만 그대로 따라간 게 아니라 당시 골드 포일에서 느낄 수 있었던 오래 숙성한 와일드 터키 느낌을 다시 만들려고 숙성 16년까지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숙성만 바뀐 게 아닙니다. 옛날 골드 포일은 110 프루프, 도수로 보면 50.5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120 프루프, 도수는 60도입니다. 숙성은 12년에서 16년으로 늘고 도수는 50.5도에서 60도로 올라갔습니다. 비냉각 여과 방식으로 병입을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옛날 제품을 그대로 복각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옛날 골드 포일을 그대로 다시 만든 제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그때 제품의 느낌을 지금 방식으로 다시 만든 쪽에 가깝습니다. 브루스 러셀도 옛날 제품을 그대로 복사하기보다는 당시 골드 포일이 가지고 있던 느낌을 다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 이름 앞에는 오스틴 니콜스라는 이름도 붙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사람 이름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와일드 터키 역사의 오래된 이름입니다. 와일드 터키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이야기도 오스틴 니콜스가 나옵니다. 1940년에 오스틴 니콜스의 임원이었던 토머스 맥카시가 칠면조 사냥을 가면서 위스키 샘플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같이 간 사람들이 그 술을 마시고 다음에도 그 와일드 터키 위스키를 가져오라고 했고 그 말에서 와일드 터키라는 이름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와일드 터키는 많이 봤지만 이 이야기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와일드 터키는 마스터 킵이라는 한정판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이어졌고 그 다음 새로 시작한 시리즈가 오스틴 니콜라스 아카이브 컬렉션입니다. 그리고 골드 포일 16년이 첫 번째 작품입니다. 이 시리즈를 주도한 사람은 브루스 러셀입니다. 할아버지가 지미 러셀, 아버지가 에디 러셀. 그래서 브루스 러셀이 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예전에 만들었던 골드 포일을 가져와 자기 방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은 그냥 16년짜리 한정판이라기보다 새로운 아카이브 시리즈의 첫 번째 제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수집하는 분들은 이 부분도 꽤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물량도 많지 않다 보니 저처럼 일단 하나라도 구매해 보려고 찾는 분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관하려고 산 게 아니라 마시려고 산 거니까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맛이 있는지, 그리고 64만 원을 주고 살만한 술인지 이겁니다. 먼저 향부터 맡아보겠습니다. 체리가 느껴지고요. 가죽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고 말린 과일 향도 조금 느껴지네요. 생각보다 알코올 자극은 좀 별로 없는 편이고요. 되게 향이 찐득한 향이 납니다. 가죽 향도 좀 나고 체리 향이 굉장히 강하네요. 바나나 같은 향도 나고 바닐라 같은 향도 나고 되게 다채로운 향이 납니다. 자, 이제 마셔보겠습니다. 도수가 60도라서 확실히 힘은 있습니다. 그리고 16년 숙성이라 오크가 너무 강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마셔보면 오크는 그렇게 강하지 않고 굉장히 단맛이 먼저 오고 체리 콜라를 연상시키는 향이 올라옵니다. 약간의 캐러멜과 흑설탕 맛도 좀 나고 향신료 느낌도 좀 있네요. 끝에는 조금 오래된 나무 느낌도 살짝은 납니다. 알코올에 대한 자극은 조금 있는데 쓴맛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피니쉬로 약간 좀 떫은 맛이 살짝 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기분 나쁜 떫은 맛은 아닌 것 같고 좀 화사한 향으로 살짝 끝나는 느낌이네요. 피니쉬도 되게 길어요. 자, 이제 물을 좀 타볼게요. 향은 체리 향이나 이런 향들이 확실히 좀 풀려가지고 좀 더 많이 풍부하게 올라오네요. 가죽 냄새나 이런 건 좀 사라졌고 확실히 향이 좀 풀리니까 바닐라 향도 좀 많이 올라오고요. 체리 향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향들이 좀 더 강화된 느낌이네요. 맛을 한번 볼게요. 맛은 물을 안 탔을 때가 좀 더 꾸덕하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 향이나 풍미들은 향은 좋아졌는데 입에 넣고 나서 단맛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향이 입 안에서 풀렸던 느낌이 이미 풀려서 들어온 느낌이거든요. 예초에 물이 안 타져 있던 상태가 저는 오히려 저한테 좀 맞는 것 같아요. 역시 맛없는 건 아닌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꾸덕하게 단맛이 들어오고 나서 향이 풀리면서 맛이 났던 그런 게 사라지고 단맛보다는 향들이 먼저 올라오거든요. 체리 콜라 향이 먼저 입으로 들어올 때부터 느껴집니다. 저는 물을 안 타고 먹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온도락 한번 먹어볼게요.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향이 좀 죽는 느낌이네요. 확실히 아까 올라왔던 그런 향들보다 온도락은 확실히 향이 많이 죽었습니다. 같은 향이 나는데 좀 옅어졌다 그런 느낌이에요. 자, 마셔볼게요. 맛이 화사한 맛이 먼저 싹 들어오고 되게 플로럴합니다. 향이 풍부해졌어요. 입안에 들어오니까 향이 빵 터지는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맛도 달콤하고 단맛이 들어온 다음에 체리콕 향이 살짝 나다가 바닐라 같은 향도 느껴지다가 다크 초콜릿도 느껴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플로럴이 빵 터집니다. 그리고 피니쉬까지 쭉 이어갑니다. 일단 제 느낌은 그러네요. 온도락이 좋냐라고 하면 저는 온도락보다는 니트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대하는 버번에서 나오는 꾸덕함은 많이 죽어버려서 오히려 니트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버번을 먹을 때 콜라를 안 타볼 수가 없죠. 자, 골드포일 16년 버번콕입니다. 마셔볼게요. 역시 버번은 콜라. 자, 그리고 이 제품을 보다 보면 결국 이게 궁금합니다. 옛날 골드포일하고 진짜 비슷한가? 그런데 저는 옛날 CGF를 옆에 두고 같이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다 다르다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번 제품도 옛날 걸 그대로 복사해서 만든 술이 아니고 숙성은 12년에서 16년으로 바뀌었고 도수도 110프루프에서 120프루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골드포일을 그대로 복각한 술이라기보다는 그 느낌을 지금의 방식으로 풀어서 다시 만든 술 정도로 생각하고 마시는 게 제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격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64만원, 미국에서도 400달러로 나온 제품이라 애초에 저렴하게 나온 술은 아닙니다. 16년 수성이고 60도고 한정판이고 아카이브 시리즈의 첫 번째 제품입니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쌀 만한 이유는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마시는 입장에서 그 이유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저한테 중요한 건 이걸 마셔보고 64만원을 낼만 한가입니다. 저라면 굳이 64만원까지 주어가면서 먹어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그렇게 60만원대 술이라고 하면 잊지 못할 만큼의 뭔가 충격적인 맛이라든지 기존에 맛볼 수 없었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야 하는데 얘는 솔직히
기존 와일드 터키나 러셀에서 느꼈던 그런 풍미들이라든지 그런 느낌에서 특출나게 뭔가 다르다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저의 생각이고 저의 주관적인 느낌이니까, 그래서 저는 굳이 어렵게 힘들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64만원을 지불하면서까지. 여러분이라면 이 골드포일 16년을 64만원 주고 한 병 구해서 마셔볼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이 가격이면 다른 위스키를 고르실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두 번째 아카이브에서는 어떤 옛날 와일드 터키를 다시 가져왔으면 좋을지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하게 담근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